자, 고전 시가의 모든 것. 오늘은 가시리, 고려가요 가시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리는 물론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 수능 문제, 모의고사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고려가요 중에서. 네. 자, 고려가요는 여러분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작자가 미상입니다. 왜 작자가 알 수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고려가요가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 보니까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민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층문학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아리랑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 거 다 작자 미상이에요. 이 전대에 있는 향가 갈래라는 게 있죠. 향가 장르. 네, 그거는 오히려 작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창작하신 분들이 대체로 승려들인데, 스님들. 그분들은 글자를 읽고 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글로써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런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작자미상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요렇게 후렴구가 있어요, 여러분. 후렴구.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후렴구는 여러분 어떤 기능을 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후렴구에 이제, 그죠? 네, 후렴구의 기능이 보통 내신 문제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 흥을 돋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키워드가. 두 번째는 뭐 연은과 연을 갖다가 가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운율이 있죠. 운율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규칙적으로 나오니까 통일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이제 다섯 번째는 아니고 기능이 아니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후렴구는 여러분, 후렴구는 뜻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후렴구는 원래 뜻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렵게 넣으면 이런 건데 시상을 집약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 시상을 집약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선택지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후렴구는 시상을 집약할 수가 없어요. 시상을 집약하려면 내용적으로 뭔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후렴구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뜻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상 집약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지 여러분 모를 텐데 틀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거 강의 교재라고 해서 올려놓은 게 있잖아. 그럼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팅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필기를 해도 좋고 따로 그냥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필기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쓴 건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지우면서 할 테니까.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필요하냐. 요거가 이제 몇 음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고려가요는 여러분 3음보예요. 고려가요는 몇 음보다? 3음보. 조선시대 가면은 시조하고 가사가 있잖아? 시조하고 가사가 있는데 얘는 4음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음보인데 어떻게 음보를 어떻게 자르느냐, 요렇게 자르는 겁니다. 가시리 있고. 얘는 제끼는 거예요. 나나는 여러분 의미 없는 여음구라 그래, 얘네는. 그죠? 네, 의미 없는 여음구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를 때 왜 나나나나나 이런 부분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음보는 요렇게 가르는 거고,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걸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고, 삼음보라는 거는 이게 음보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글자 수에 따라서 또 운율을 만들거든. 그래서 음수율이 있는데 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3, 3, 2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라는 얘기죠. 그죠?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내신이나 뭐 수능할 때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가시리 3음보. 고려가요는 전체적으로 3음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음수율은 332다.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음수율이 333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이제 살펴보죠. 자, 가시리 있고 나난 그랬습니다. 네, 가시리 있고, 그죠? 네, 가시리 있고, 나나는 이제 여러분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리고 가시리 있고 그랬습니다. 자,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시는 뭐다? 시적화자의 상황, 시적화자의 정서, 시적화자의 태도.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모든 것은 상황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화시적화자는 지금 이별 상황인 겁니다. 님이 지금 떠나가는 상황이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정서가 뭐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당연히 슬프겠지. 그 다음에 이제 태도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서는 누구나 상황을 보면 예측할 수가 있는데 태도는 뭔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 작품마다 이별 상황을 다루고 있는 작품마다 제일 다른 거는 바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별 노래다 그러면은 정서는 다 누구나 아는 거니까 뭐 괴롭고 안타깝고 슬프고 다 알잖아 이거, 그죠? 그런데 태도는 뭐냐? 심지어 태도가 안 나오는 작품도 있고 또 태도가 나오면은 태도가 다 달라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는 꽃을 뿌려주면서 이걸 밟고 가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울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고, 가시리는 이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게 표현 방식으로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AABA 구조라고 그러죠, 요거. 자, 요거 A, B, A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AABA 구조는 한마디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단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온율감이 드러나죠. 그죠? 온율감 다른 말로 리듬감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 B 구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나오는 게 위증질과 대평성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의미가 아까 없다 그랬는데 대평성대가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붙였을까? 원래 고려가요는 여러분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문자로 정착이 되는데 궁중에서 공연이 됐어요. 궁궐에서. 그럼 거기서 누가 보겠어? 임금님이 와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임금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이게 삽입이 되는 건데 임금님한테 제일 그 칭찬해 주는 게 뭐예요, 지금? 당신이 정치를 잘해서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위증질과 대평성대. 마치 원래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후렴구 있는 것처럼 했지만 어쨌든 동떨어진 거잖아, 지금. 그쵸? 지금 이별 노래인데 갑자기 태평성대 그러면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엉뚱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이걸 배우냐? 뭐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거는 그 네 파트로 있죠.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승전결 구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기가 있어요. 이승전결인데 기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은 요 기 부분은 바로 화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승 부분에서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고조가 돼요. 그리고 전에서 시상의 전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연 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자, 지금 님이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죠? 가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러더니, 날로는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그죠? 가지 말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네,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님에 대한 원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너 나 또 버리고 가면 나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서 시상이 전환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죠? 네, 여기 시상이 전환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건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게 자꾸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자꾸 붙잡으면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짜증이 나겠지, 그지? 그러면은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잡사와 두어리 만하나 이랬습니다. 네,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을세라는 우리가 정업사에서도 봤지만 올세라는 뭡니까?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서운하면 안 온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짜증나면 너무 붙잡으니까 가야 되는데 너무 붙잡으니까 짜증나면 아니 올까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셔로님 보내옵나니 그죠? 서러운님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난다 도쇼오쇼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상의 전환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있고 이 결에서는 서러운님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셔론의 주체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셔론의 주체 이거 좀 지우자. 자, 요 셔론은 여러분, 요 셔론은 누가 서러우냐 이거죠. 누가 서러우냐. 보통 여러분 푸른 바다 그러면은 바다가 푸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셔론님은 님이 서러운 건가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안 맞죠, 그게. 그죠? 그럼 누가 서러운 거야, 이거? 요거는 화자가 서러운 거지, 이거. 그죠? 네. 요 셔론은 주체가 뭡니까? 누구야? 화자예요, 화자. 화자가 서러운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러운님 보내온다니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는 닷 도쇼쇼쇼 그랬습니다. 가시는 닷은 뭐냐면은 가시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자, 오케이. 자, 가시는 닷 도쇼쇼쇼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거야? 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인데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요거는 뭐를 한다?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네.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게 바로 화자의 뭐예요? 요게 화자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리는 처음에 뭐라고요? 이별 상황에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붙잡으면 짜증나서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3년에서 시상이 전환되고 4년에서 서러운님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자마자 돌아와라 라고 해서 엄마 엄마 마트 갈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모랑 좀 같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중에 결국은 엄마 갔다 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엄마 근데 갔다 빨리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런 거죠. 그죠? 네, 빨리 와라. 가시난다 도쇼쇼쇼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선택지. 요것만 봐도 여러분 시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 교재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화자의 상황은 그죠? 네, 임과 이별하려는 상황이다 이거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1년에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고 2년에서는 떠나가는 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 가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3년에서 시상이 전환이 됩니다. 자, 선하면은 서운하면 또는 짜증나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일일이 다 선생님이 다 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6년에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7년에 화자는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중요하고요. 셔론의 주체는 님이 아니라 화자다. 오케이? 자, 음보율 몇 음보? 3음보. 음수율은 3, 3, 2조.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도다. 나는 뭐야?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의미 없는 염구다. 자, 이별의 노래임에도 분위기와 맞지 않게 후렴구가 사용됐다. 왜 그러냐? 이 노래가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돼서 국왕 앞에서 불리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후렴구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온율 형성, 흥, 그 다음에 연을 구분하고 시상을 통합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는 뭡니까? A, B 구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같은 단어가 온 거죠.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오케이. 그래서 구조가 처음에 이제 기에서 애원, 탄식, 절제, 기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요 이외의 감상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네, 여기 부분도 좀 이렇게 요 부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이별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 노래하고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낼 수 있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가요 가시리 설명드렸습니다.